병원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7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쁘고 혈압계 숫자는 순식간에 200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30분 전 식탁 위에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그 한 끼가 그날 그의 생명을 빼앗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심에 면 한 그릇을 먹고 나서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고 오후 내내 몸이 무겁고 졸린 느낌. 그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치솟으며 간과 신장이 독성 물질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35세 영양학 교수로 10년 가까이 수백 명의 노년층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65세 이후의 면 요리는 젊었을 때의 면 요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 그릇이라도 나이가 들면 그 파괴력은 몇 배로 커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어 쉽게 손상되고 간은 해독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며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 면발 속 탄수화물과 양념 속 나트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첨가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혈당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혈압은 급상승하며 혈관 벽에는 미세한 상처가 남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며 매일 저녁 라면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괜찮다며 버티던 어느 날 새벽 거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혈당은 310까지 치솟았고 당뇨성 혼수 직전이었습니다.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식습관은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비슷한 환자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 먹던 습관을 65세 이후까지 똑같이 유지했다는 것. 그 결과 혈관과 장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방 속에도 이미 그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범인은 나이 들어 절대 피해야 할 네 가지 면 요리입니다.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면 요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라면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음이 65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한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몸에 기름이 쌓이거나 혈압이 조금 오르는 정도였다면 나이가 든 몸에서는 단 한 번의 라면이 즉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도착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72세 남성은 의식이 흐릿하고 숨이 가빴으며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210까지 치솟았고 맥박은 불규칙했으며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전 먹은 것은 평생 즐겨온 라면 한 그릇과 단무지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1700에서 2000mg이고 여기에 단무지 4조각을 더하면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단번에 초과합니다. 그 순간 혈관은 단단히 수축했고 좁아진 혈관 속을 혈액이 억지로 밀려가다가 뇌로 가는 한 줄기의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이중 나트륨 폭탄이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서 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김치, 단무지, 오이, 피클, 심지어 젓갈까지 라면과 함께 먹는 순간 나트륨 수치는 곱절로 뛰어오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 버틸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의 혈관은 이미 굳어져 있어 조금의 압력, 변화에도 찢어지거나 막히기 쉽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는 라면입니다. 늦은 밤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는 시간이지만 라면은 이 흐름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뜨겁고 짠 국물 탄수화물 폭탄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오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심장이 지쳐 있는 시간에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그 결과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과의 충돌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혈당약을 복용하는 분이 약을 먹기 직전이나 직후 라면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면 속 나트륨이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신장에서 약 성분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혈압과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고 병이 악화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물은 안 마시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면을 끓이는 동안 이미 국물 속 나트륨과 지방 화학 성분이 면발로 스며들었습니다. 국물만 안 마신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은 국물을 조금씩이라도 떠먹게 됩니다. 한 숟갈쯤이야 하는 순간 그 한 숟갈이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라면은 65세 이후의 몸에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과 장기에 매일 조금씩 독을 붓는 행동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당장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조용히 쌓이고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터집니다. 이제 라면 못지않게 치명적인 두 번째 면 요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혈압을 폭발시키는 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73세 남성이 평양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얇은 면발에 시원한 육수를 가득 부어 한 젓가락 크게 들이키고는 육수까지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남성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혈압은 평소 140대였지만 그 순간 200을 넘겼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위를 먹은 줄 알았지만 원인은 바로 그 냉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냉면의 가장 큰 함정은 시원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나트륨과 온도 충격입니다. 평균적으로 냉면, 육수 한 그릇에는 1800에서 많게는 2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육수를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는 양입니다. 거기에 차가운 온도까지 겹치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에어컨이 강하게 켜진 실내에서 차가운 냉면을 먹으면 혈관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 변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어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이 가고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입니다. 냉면 면발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메밀이 들어있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중 냉면의 메밀 함량은 대부분 30%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밀가루와 전분 그리고 각종 첨가물입니다. 혈당지수는 68로 흰쌀밥과 비슷하며 양념장에는 설탕과 식초, 겨자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양념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65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고 위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일주일에 서너 번 냉면을 즐겨 먹던 70대 초반의 박씨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면을 먹고 난 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은 210이었고 혈관 수축으로 뇌의 혈류가 제대로 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더 이상 냉면 육수를 마시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냉면의 또 다른 문제는 육수 보관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부제와 인공 조미료입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쓰이는 화학 물질들은 약해진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과 배설 기능이 떨어져 이런 물질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냉면은 훨씬 더 공격적인 음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트륨과 차가움이 함께 작용해 혈관과 장기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혈관이 확장됐다가 차가운 냉면으로 갑자기 수축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심장과 뇌에 큰 위험을 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은 매콤하고 속은 쫄깃해 젊은 시절 간식처럼 즐겼던 면 요리지만 65세 이후에는 위와 혈당을 동시에 공격하는 음식입니다. 시장 한쪽 분식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매콤한 양념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접시 위에는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쫄면이 고추장 빛깔을 뽐내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매운맛이 땀을 빼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니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쫄면은 65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쫄면의 면발은 일반 밀가루보다 글루텐 함량이 높은 강력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유의 쫄깃함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소화불량과 복부팽만, 가스가 쉽게 발생합니다. 양념의 구성도 문제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설탕과 물엿이 첨가됩니다. 쫄면 한 그릇에 들어있는 당분은 15에서 20지으로 각설탕 5개에서 6개에 해당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당분이 급격히 들어오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직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와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나트륨 함량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쫄면 한 그릇에는 평균 1200에서 1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무지나 김치 같은 반찬까지 곁들이면 하루 권장량을 금방 초과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양념에 자주 들어가는 식초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연 발효 식초가 아니라 인공 식초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가 줄어들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인공 식초와 매운 양념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한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최씨 어르신은 매운 음식을 즐겨 주 2회 이상 쫄면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위내시경 결과 위염과 식도염이 발견됐습니다. 쫄면을 끊고 2주 만에 속쓰림이 완화되고 한 달 뒤에는 소화불량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쫄면의 혈당 지수는 약 84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포도당을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튀김 만두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곁들이면 칼로리가 급증하고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낮아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쫄면은 젊은 시절의 추억과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위와 장기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공격받는 셈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소화되지 않는 지방과 나트륨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점심 모임 자리에서 크림 파스타가 식탁 위에 올려집니다. 부드러운 소스가 면발을 감싸고 파마산 치즈가 하얗게 뿌려져 있습니다. 향긋한 허브 향과 따뜻한 버터 향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풀립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한 접시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크림 파스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 함량입니다. 한
한 접시에는 25g에서 35g의 지방이 들어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포화지방입니다. 65세 이후 하루 포화지방 권장량은 15g이지만 크림 파스타 한 접시로 그 양을 훌쩍 넘깁니다. 소스의 주재료인 생크림과 버터는 동물성 지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이런 지방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소화가 느려져 복부 팽만과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일부는 간에 쌓여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균 8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여기에 치즈를 추가하면 함량은 더 올라갑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생성되고 가공 치즈에는 보존을 위해 더 많은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인의 경우 이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겪습니다.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면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크림소스와 치즈가 가득한 파스타는 소화기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78세이신 어르신은 손자가 사다 준 크림 파스타를 점심으로 드셨습니다. 몇 시간 뒤 심한 복부 팽만과 설사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유당불내증과 지방, 소화 장애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크림 파스타를 끊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칼로리도 높습니다. 한 접시의 칼로리는 600에서 800kcal. 65세 이후 여성 하루 권장 칼로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기초대사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쉽게 늘고 혈당과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베이컨과 햄 같은 가공육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이런 유해물질에 더 취약해집니다. 크림 파스타는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소화되지 않는 지방과 나트륨이 쌓여 노년층의 간과 심장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위험한 면 요리를 대신해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을 즐길 수 있는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라면, 냉면, 쫄면, 크림 파스타는 65세 이후의 몸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면 요리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과 재료를 바꾸면 면 요리는 건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메밀국수입니다. 메밀은 혈당 지수가 50에서 60으로 낮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또한 루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장 건강에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시중 제품 중에는 메밀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비빔 형태나 찬 국수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현미쌀국수입니다. 현미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지수는 약 65로 일반 밀가루 면보다 낮아 당뇨병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미쌀국수를 먹을 때는 숙주나물이나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두부면입니다.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은 매우 적습니다. 백지당 단백질은 15g에서 20g이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칼로리는 백지당 100kcal 이하로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국물 요리뿐 아니라 볶음이나 샐러드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 요리를 선택했다면 다음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국물은 남기고 면만 먹습니다. 면을 끓이는 동안 이미 나트륨이
기름이 면발에 스며들지만 국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반찬과 함께 먹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이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한 번 이상 면 요리는 피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면이라도 지나치게 자주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런 원칙을 지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냉면을 메밀국수로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된 분 라면 대신 두부면을 먹고 OKG를 감량한 분 현미쌀국수로 변비를 해결한 분까지 모두 음식 선택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후의 건강은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방 속 면 요리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라면 대신 두부면을, 냉면 대신 메밀국수를, 크림 파스타 대신 현미쌀국수를.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 수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결국 노후의 건강은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방 속 면 요리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라면 대신 두부면을, 냉면 대신 메밀국수를, 크림 파스타 대신 현미쌀국수를.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 수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